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아 TV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가 5만 명이 됐습니다. 사실 5만 명이 되면 제가 생방송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러 여건상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주성아란 사람이 왜 탈북했고 또 어떻게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다가 제가 11년 전에 동아일보의 한계면을 털어서 썼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의 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거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북에서 대학 다닐 때 북한 체제를 뒤집어 보려고 동지들을 모았댔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에서는 도무지 성공할 가능성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굶주려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지어서 처벌이 두려워서 온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 하에서 하루라도 살기 싫었고, 또 밖에 나가서 북한 체제를 뒤집는데 제 인생을 바치려고 목숨 걸고 탈북했습니다. 국정원 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인생 그런 목표하에서 동아일보 기자가 돼서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기사도 쓰고 있습니다. 2009년 북한 독재 정권이 또다시 3대 세습까지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김일성대 옛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11년 전 동아일보 지면에 실었습니다. 동아일보에 공개된 내용이기에 저에 대한 평생의 증거가 되겠죠.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또 북에 돌아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짓 없는 글입니다. 태영호 공사님은 한국에 와서 첫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성아 기자님이 글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도 함께 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제가 북한 정권에 몸담고 있을 때 기자님이 한국에서 쓴 기사들을 100% 다 보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요즘은 북한에서 해외에 나온 사람들도 동영상을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김일성대 외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그리고 무역 일꾼들의 과반수는 저희 학부 동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옛 동지들에게 보냈던 글을 동영상 시대에 맞춰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올리는 이유는 북한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제2태영호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길 바라서입니다. 이제부터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서 1990년대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던 북한의 지식인들의 고뇌를 조금이나마 엿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성대 옛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는 우리가 헤어진 지 10년도 더 지났구나. 친구들, 아니 동지들아. 오늘 아침 북한에서 3대 부자 세습이 공식 확인됐다는 기사를 읽는 순간 가장 먼저 너희 생각이 났다. 함께 뜻을 모으던 옛 일들이 떠올라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운명에 새삼스럽게 가슴이 아팠다. 마침 4일은 중국 베이징대 학생들이 주축이 됐던 천안문 민주화운동 20주년이 되는 날이구나. 아마 우리 고민도 그 무렵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A야, 시국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처음 던졌던 말을 기억하니? 넌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니였어? 지금 고백하지만 난 그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 너를 3년 동안이나 지켜봤다. 북한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이런 말은 쉽지 않지. 너도 알다시피 이 말을 하는 순간 상대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긴다는 의미니까 말이다. 내 말이 국가보위부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최고 정치 교육을 받은 놈이 우리 정치 제도에 의문을 품었다는 죄목만으로 정치범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 남쪽에서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봤다.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주입받은 복제인간들이 그 사실에 의문을 품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미국 영화야.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를 떠올렸어.
착한 너는 그때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고발하지는 않았지. 대신 내 생각을 돌리겠다고 무진 애를 썼지. 장군님을 믿고 따르면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내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당시 김일성대 인근 벤치에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속 터놓고 말할 곳을 찾던 우리는 지금은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변한 가로등이 환한 주석궁 앞 거리를 오가며 날이 새도록 우리 조국의 미래를 논했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숱한 밤들. 굶주림의 피골 상접에 숨져가는 동포들 모습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비야. 너는 어느 날 이 사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투쟁의 불씨가 되겠다며 김일성대 2호 청사 22층에서 삐라를 뿌리고 분신자결하겠다고 했어. 난 그때 밤새도록 너를 설득해야 했지. 무소속 누가 내가 뿌린 삐라를 감히 주워볼 수 있겠니? 필요 없는 짓이다. 8촌까지 멸족당할 게 뻔한 여기서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자. 북한이라는 수용소에서 헛된 죽음을 맞는 대신 밖으로 뛰어나가 수용소 사람들을 구출하는 투사가 되자고 설득했었지. 그런데 결국 나 혼자 나만이 왔어. 너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꾸 든다. 김일성대 출신이 처형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공개 총살이 아니라 비밀리에 처형된다고 들은 바가 있어. 어떻게든 살아있기를. 너를 생각하면 혼자 살아남은 자의 비애가 가슴을 찌른다.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다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난 유대인 빅토르 프랑클 박사는 이렇게 말했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금서를 잘 구해오던 시도 생각이 난다. 북한의 100부밖에 출판되지 않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틀 밤을 새우며 손으로 베끼면서 처음 접해보는 자본주의 경제학에 매료됐던 때가 생각나. 우리는 자본주의도 꽤 괜찮은 사회라며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가 갖는 모순에 대해서 밤새우 토론했지. 일반인은 구경하기도 힘든 달러를 흔들어대며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니던 고위 간부들의 자식과 지방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굶어 죽어가는 꽃제비들을 목격하고 너는 가슴을 쳤지. 너는 가족까지 버리면서 목숨 바칠 용기는 없다며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조용히 체제에 순응해 사는 길을 택했었지. 그리고 디동지, 엘리트 군인으로 10년을 바치고 대학에 왔었죠. 나이가 많아 우린 디동지라고 불렀죠. 내가 먼저 접근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디동지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먼저 내게 물었죠. 당신의 현실 인식과 분석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졸업 후 최고위급 간부의 사유가 되어 출세의 길에 들어섰죠. 정은의 후계 추대를 계기로 북한 간부들이 충성 경쟁을 벌린다고 들었습니다. 디동지 역시 앞장서고 있나요? 늘 뛰어난 분이셨으니까.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됐을 지금은 가슴속에 과거의 고뇌를 묻고 있나요? 아니면 버리셨나요? 친구들아, 당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고뇌는 입으로는 이민이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봉건 왕조인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답답함이었지.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과연 인민을 위한 이상적인 사회냐 하는 고민을 했었다. 함께 고민했던 우리가 지금은 세 갈래 길로 갈려서 걷고 있구나. 누구는 충성계층으로, 누구는 방관자로, 그리고 나는 반항의 길로. 탈북을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난 늘 우리 마음속에 공통 분모가 있었던 그때가 그립다. 밤을 새우고 아침에 씩씩하게 강의실에 올라가는 열혈 청년이었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면. 남한 사람들은 내게 북한에선 왜 봉기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는다.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니 세계 유일의 세습 체제를 견디는 인민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겠지. 그런 질문들은 참아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성취했는데 북한은 바보들이 사는 곳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단다. 북한 사람들이 흘린 피는 남한보다 100배는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수십만 명의 정치범과 체제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의 희생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누구라도 북한에서 하루만 살아봐도 그런 질문은 할 수가 없다. 남한 사람들은 광복 후 소련이 아닌 미국이 진주한 것에, 억울하게 숨지면 이를 써줄 수 있는 언론 환경을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할 권리는 한 번도 박탈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신이 분신해도 적어도 자신의 가족은 함께 몰살되지 않음에 감사해야 한다. 10여 년 전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2대 세습에도 그토록 못 견뎌 했지. 그런데 지금은 3대 세습이란다. 난 너희들에게 3대 세습이 가능하냐고 묻고 싶다. 누구나 머릿속에선 도리질하면서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는 이 현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너희는 보지 못하겠지. 북한에서 이 글을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 대다수는 나의 김일성대 선후배들일 것이다. 지식인이라면, 더구나 한국 언론까지 볼 수 있다면 3대 세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두뇌까지 노동당에 맡기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 내가 평양에 돌아가는 날이면 이 글을 꼭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고민을 함께 했었는지 열띤 토론을 벌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토론기를 다시 내가 몸담은 동아일보에 싣고 싶다. 이상입니다. 여전히 저는 북한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고 평양에 돌아가서 남북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친구들과 재회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지하투쟁을 꿈꿨던 사람으로서, 또 탈북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의 6개 감옥을 거쳤던 생존자로서, 한국에 와서 18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북한 체제를 지켜본 당사자로서,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 독재 시스템은 왜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각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주성아TV 지금까지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